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지명이 됐다라는 뉴스를 보고요.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분석해 봤거든요. 우선 60년생 경자생인 윤석열의 이름에서 윤이라는 성을 분석해 봤을 때 365라는 거는 머리가 좋고 이제 박다라는 것도 나타내고요. 또 지지에서 6, 7, 8은 이제에 대한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와 또 7, 8이라는 거는 간성, 직업을 나타내는데 뭐든지 중첩된 건 좋지가 않아요. 흉해요. 근데 이미 성에서 5, 6이 중첩되어 있고 7, 8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남자는 5, 6이 재물도 되고 또 여자도 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구나 여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7, 8은 직업인데 이 직업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건 여자고 남자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렬이라는 그 석자에서 이 흉한 중첩된 기운을 1, 2가 극제해주고 또 4가 7, 8을 제압해 줌으로써 오히려 재물적인 운세나 혹은 명예적인 측면에서는 흉이 길로 변하는 아주 좋은 이름에 해당이 돼요. 석재에서 보면은 3, 4가 7, 8을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3, 4가 7, 8을 보면요 조직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도요 이분이 직장 생활, 이 검찰 계통에서 활동을 했을 때 조직 생활을 했을 때 아마 남모르는 애달픔, 고독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걸 많이 엿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저런 이름들이 이제 그 젊은 시절 조직 생활에서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지위에 딱 올라갔을 때는 통솔력이 있고 제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단체의 장이라는가 특히 검찰이라는 거는 법률 법질 통치하는 그 기관의 최고의 장으로서 저런 이름들이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하고요. 또 대통령의 이름에서도 3, 4가 7, 8을 보는 경우 거의 대통령 이름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했죠. 윤석열 이 후보의 이름 또한 3, 4가 7, 8이 있는 저 기운에 의해서 대통령의 이름으로서는 손색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후보로 이번에도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요. 열자에서 보면 6, 8, 6이에요. 이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명예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또 이성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 그 전체에서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혹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는 손색이 없는 이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작년과 올해는 그 이름 원명과 이 세운이 복음대운에 해당이 돼요. 복음이라는 거는 같은 기운이 중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름의 이 강한 성향이 또 세운에서도 똑같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름에서 나타나는 그 작용이 두 배로 작용하다 보니까 본인 자체는 굉장히 어떤 투쟁에 의해서 또 고독을 혼자 감수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권력과 다투게 되는 일이 그 세운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3, 4가 7, 8이 원명에서도 있는데 이름에서도 또 한 번 작년부터 계속 반복해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저 이름에서도 발현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아마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복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는 이 이름이 복음에 해당되는 세운이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고독한 그런 기운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다행히 이름 원명과 2020년도에 그 이민년 운이 서로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다행히 참 좋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의 이름이나 이 윤석열 이름 후보 두 후보가 똑같이 이름이 이렇게 내년 그 대선에서는 다 좋게 작용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성명학자로서 분석을 하면요. 이재명 그 후보의 이름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조금 더 좋게 작용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름 가지고도 그해 운의 향방 어떤 그렇게 육효나 구성처럼 이렇게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이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름 플러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여냐 야냐 어느 쪽이 유리하냐라고 이렇게 분석해서 보는 그 방법에 의해서는요. 야당보다는 여당인 민주당이 굉장히 더 우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두 후보의 이름 모두가 좋기 때문에 아마 내년 대권 있는 내년 그 운에서는 아마 두 분이 서로 막상막하 진짜 일반인들이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해가 아닐까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민주당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를 부르짖고 있는데 정권 교체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왜? 어쨌든 민주당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민주당에서도 정권 교체는 현 정권하고 또 다른 어떤 정권 교체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내년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에서 알겠죠? 그동안 이렇게 방송을 보면 많은 역술인들이 어느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항상 그 대통령이 내가 될 거라고 막 예측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들을 많이 치는데요. 그거야말로 진짜 뒷북 치는 거라 참 재미없는 발언이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어디가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저는 그렇게 재밌게 다가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순수한 저의 개인적인 제 판단이니까 그리고 이름에서 발현되는 기운에 의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이니까 내년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저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든 저는 워낙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저 개인적인 성향하고는 전혀 무관하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